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응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일론 머스크하고 대담을 했죠. 예. X에서 둘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트럼프가 이제 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왔던 건데 일단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전원 추방하겠다. 지금 매년 수백만 명씩 들어오고 있는 중남미에서 들어오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싹 다 추방하고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전기차를 탈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운영하더라도 무조건 전기차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비관적이었고, 왜냐하면 전기차를 운용하려면 막강한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붙이는 얘기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석유 생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 있는데 기름값을 확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조목조목 서민들이 좋아할 얘기만 한 거죠.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서민들이 좋아할 얘기.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같은 분들 말고 원래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서민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고생하니까 당연히 추방하는 걸 좋아할 거고, 석유값 내리면 좋아할 거고, 그렇죠? 지금 석유값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인데 좋아할 거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명분만 좋지 서민들한테는 솔직히 하세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전기차를 또 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안심을 주고. 왜? 일론 머스크하고 대담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X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 이런 것들을 또 견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진보적인 기업가들도 일부분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또 연관이 된 사람들이 많고, 일론 머스크하고.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은 거죠. 일론 머스크는 본인 X, 안 그래도 X가 지금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X에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또 X가 약간 좀 위축된 부분을 트럼프를 통해서 좀 만회를 하고, 트럼프는 또 이제 X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트위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한, 둘 다 상당히 시너지를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특히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누구죠? 팀 월즈하고 이제 헬리스의 어떤 앙상블이라고 하나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이 가지는 허니문 효과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생스러워 했고, 지금 실제로 전국 경합주에서 지금 다 이제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배팅 회사, 도박꾼들이 지금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박사들이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수세에 몰려 있는 거죠. 이기고 있다가 지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의 어떤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 페이스를 찾는 거에 대한 그 소구점을 일론 머스크하고의 대담을 통해서 이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잘하는 행동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민생 이슈잖아요.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또 석유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이런 뭐 전기차 문제 이런 것들 다 민생 문제고,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또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두루뭉실하지 않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도 예를 들면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면 그 끝냄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베네핏이 있잖아요. 뭐 세금도 거기가 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막대한 어떤 돈을 미국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없어지고, 외국에 해외에 있는 전쟁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같은 뭐 독재자들, 심지어 시진핑마저도 어떻게 보면 잘 본인이 컨트롤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불가피하게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다 이제 종료가 되는, 거기다가 기름값까지 싸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산업인 전기차가 또 뭐 잘못되는 것들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쪽쪽 대부분 다 구체적으로 서민들이 듣기에 뭐가 좀 나아지겠구나. 내가 뭔가 좀 금전적으로 뭐가 좀 나아지겠어. 라는 얘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뭐 본인의 페이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하나 이제 변수가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제 욕만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욕만 했던 것을 가지고 갑자기 뭐 태세 전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마 욕을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욕의 대상을 명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해리스가 뭐 흑인이냐 또는 뭐 인도계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리스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리스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이전에도 결국은 이제 해리스가 뭔가를 할 때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그가 이제 걸어왔던 길이 다 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제 본인이 소위 얘기해서 뭐 검찰총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괜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불륜 문제, 나이 어린 나이에 29살의 나이에 이제 60이 넘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윌리 브라운인가요? 윌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시장, 흑인 최초의 캘리포니아 시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상당히 구악 같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사귀었던가 봐요. 윌리 브라운이 이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본 부인하고 지금 그냥 별거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욕을 먹을 일이고, 제 영상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어떤 조회수를 이제 보여준 것이 최태원 회장 영상인데,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별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륜녀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이라고 이런 분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짓이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뭐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워낙 돈이 많거나 최태원 회장처럼 워낙 돈이 많거나 또는 윌리 브라운처럼 너무 정치적으로 거물인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나 봐요. 뭐 저한테 좀 그게 신기한데, 아무튼 본인이 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귐의 대상,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라는 개념으로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목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아마 사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많이 많았죠. 뭐 그동안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이 될 때도 그렇고, 해리스하고 바이든이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해리스가 졌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이 됐단 말이야.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때도 바이든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리스를 이제 공격할 때 해리스의 그 불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MB 때
BBK를 가지고 터트린 것처럼 친박이 터트렸는데 그 BBK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뭐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민주당 정부들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들이 경선 내에 폭로됐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곤욕을 치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윌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31살 많은 할아버지하고의 그 불륜, 요걸 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참 보면은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트럼프는 두루뭉실한 얘기를 잘 안 해. 예, 그러니까 상당히 액션 플랜이 딱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푸틴은 친하면 좋다. 왜? 그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약간 그냥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면 거짓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너무 구체적으로 뭔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사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얘기를 잘 안 듣는데 기본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듣는 청중들이라든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이루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매사의 모든 공약들이 다 구체적이에요. 뭘 하겠다. 그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체적입니다. 장병을 쌓겠다니까 쌓고 추방하겠다니까 아마 할 거예요. 관세 때릴 거라면 때릴 거고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유 생산 많이 하겠다 할 거예요. 심지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종용할 거예요. 이런 것도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이 되게 딱 구체적이에요.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하겠다라는 것이 딱 액션 플랜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딱딱딱.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기업인으로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뭐 자꾸 두루뭉실하고 이제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마는 어떤 그런 얘기 없이 딱 종이에 써가지고 뭘 하겠다 오늘 세계 뭐 하겠다 오늘 내일 뭐 하겠다 이게 딱 적어서 실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대통령도 해왔고 또 선거운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본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은 아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예, 어떻게 되면 이제 민주당 쪽 뭐 지금 팀 월즈라든지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는 지금은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는데 뭐 예를 들면 저 사람도 이상하다, 뭐 위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위어드.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계속 이제 그 얘기만 나오면 재미가 없는 거죠. 계속 그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이제 낙태 문제라든지 또는 뭐 팁에 대해서 뭐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지 이런 문제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솔직히 미국에 당면한 아주 바이탈한 그런 어떤 생존의 문제는 아니거든. 팁에다가 무슨 뭐 면세를 한다든지 또는 뭐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의 사람들한테만 솔직히 이게 되는 거지. 그 팁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게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일 수는 있는데 어떤 정통 백인들 중에서 아주 그 기저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팁을 준다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일자리를 더 늘린다든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중국한테 관세를 60% 때려가지고 시장 내에서 있는 기업들에 대해 우리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이제 물량이 큰 거지. 뭐 팁에 대한 면세를 한다든지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당이 뭐 광복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특히 뭐 친일파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뭐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문제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일본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참 민감한 부분인 건 맞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뭐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질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무조건 친일 문제로 접어들어 버리는 거 그런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거 민주당으로 따지면 뭐 소수민족 또는 뭐 이렇게 유색인종 니네들이 지금 비하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도 뭐 흑인 이거 왜 비하해
소수민족 왜 위배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민족인 거에 대해서 작은 문제잖아. 이 문제를 상당히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친일 문제는 뭐 너무 저는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될 만한 소재일 것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답답을 한데 또 이게 딱 반대할 줄 이미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것도 참 보면 좀 답답은 합니다. 예, 그런 부분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리적인 어떤 정당이라면 이런 소모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피해가는 것도 실용적인 거지.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슈는 실용적인데 방법은 실용적이지 않고 오히려 원리주의적인 어떤 상황인 것이 아니냐.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절차적인 부분도 약간 실용주의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분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내가 뭐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를 사살 꼬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걔네들이 결국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뭐 푸틴이 예를 들면 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결국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상대를 면박 주지 않고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할 거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도 실용주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죠. 말하자면 북한하고 러시아는 상종도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예외라는 거야. 중국은 당면에서 가장 우리가 죽여야 될 에너미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하고 뭔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당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타겟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는 일단 중국을 죽이고 나서 얘기하자는 개념인데 그건 정말 참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광복절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기념관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적으로 또는 그거를 너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노릇이 아니냐. 차라리 지금 축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고 또는 금태세라든지 공매도 이런 것들이 더 급선무다. 이런 것이 좀 더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보면은 불필요한 전선을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도 트럼프는 좀 대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민생 문제하고 또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말라 해리스의 어떤 불륜 문제야. 이것도 사실은 되게 구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성 편력도 많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사회의 지탄을 받는 정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좀 플레이보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해리스하고 이제 그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분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몸을 판다는 느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뭐 나이든 정치인한테 내가 몸을 팔고 내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돈이 많아서 솔직히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도 좀 건드렸다고 해.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뭐 재력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야심이 강한데 그걸 이제 오로지 본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정치적 거물하고 어떤 딜을 했고 그 딜은 여자로서 나는 이제 몸을 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후원자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쨌든 뭐 그 사람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했든 뭐하든 간에 그 두 후보를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는 그냥 바람둥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재밌게 논 거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인간의 어떤 약간 인간의 심리인데, 이게 그냥 노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내가 뭔가 성공을 해서 뭔가를
희생했다. 근데 그 희생이 뭐랄까요, 뭐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뭐 이런 희생이 아니라 뭔가 정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희생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사실 비난을 좀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약에 짚고 들어가면은 트럼프는 워낙 이제 그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워낙 이제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막 똥이 막 가득 묻어 있는 상태인데 또 그 얘기를 해봐야 뭐 트럼프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민주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약점이자 강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팀 월즈 같은 경우는 뭐 20년 동안 군 생활하고 어떤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서 동네 아저씨 같이 맨날 이렇게 털털하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뭐 대통령 후보는 뭐 누구랑 불륜이고 근데 그 불륜의 대상자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 사람하고 뭐 근데 보니까 그 흑인 그 불륜했던 그